네,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전에 요청해온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제목은 한파 경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입니다. 해당 재난 시도는요,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입니다. 방금 전에 7시 56분에 요청해온 상황들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올겨울 최고 한파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피해 발생 위험이 커져 안내해드립니다.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을 보온재료 채우는 등 동파 예방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그리고 양식장에서는 월동장을 설치하는 등 보온 조치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 코너로 시작합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필포도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거는 재난지원금 설전. 그렇습니다. 예, 주말 내내 이재명 지사가 야권 대선 주자들 청와대, 네. 참모들이랑 언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말바꾸기다, 조사모사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께서 그런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결정적으로 말을 바꾼 건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입장과 예. 소신을 여전히 밝히되, 그러나 재난에 따른 고통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건 아니다 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신속히 논의하되 여전히 선택한다면 지역화폐형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서 유승민 의원께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소 정략적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되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피해 업종이나 또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한 긴급한 처방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내려가서, 즉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둬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텐데, 예. 그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어떤 게 타당하냐. 근데 이 토론은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원래 선거 주요 키워드 아닙니까? 공정을 또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이제 형식적 평등의 논리를 띠고 있는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과, 예. 또 고통이 큰 사람들 간의 실질적인 이 공정을 기하지는 못하는 방식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건 공정한 방식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 의견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 네. 또 지난해 이맘때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으로 갔던 거고,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지원으로 갔을 때, 예.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돈이 도는 그런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입은 중소자영자들도
정부에서 선별 지원 형태로 일부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돈이 돌게 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형식적 평등이냐 실질적 공정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게 과하다라는 그 문제의식도 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의식을 보완하려면 추후에 그런 분들이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 의원이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아니 이거 웬 노이즈 마케팅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써가면서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뭐 이규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분이니까 유승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반론을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제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앞서가는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쟁적인 이런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뭐 반론을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유승민 의원도 또 일관되게 그 입장을 견지해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되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 그게 정책 효과도 더 높다.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본인 주장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저기에 대해서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향후에 그 대한민국의 그 복지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쟁이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한번 이 토론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세균 총리가 그 단세포적이란 이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원팀으로 고마운 충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야권 대선 주자들의 그 언급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이재명 지사가 뭐 앞서가는 그것도 야권 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가는 대권 주자로서 야권 그 대선 주자들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해봐야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세균 총리는 현직 총리이시고 또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약간의 긴장이 있는데 정부는 아직은 좀 논의 시점이 이르고 또 재정을 풀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급한 마음에 무조건 풀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이에요. 정세균 총리가 그걸 대변하셔서 이재명 지사에게 코멘트를 한 거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그 행보를 보면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언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논쟁적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향후에 대권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보는 시선에 대한 뭐 좀 다소는 뭐 불안하다, 안정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등등의 너무 거칠다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의식한 대응인 것 같고 또 당 정간의 이런 입장의 차이가 뭐 계속된다면 이 정책이 조기 집행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원만한 당 정간의 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내에서 본인의 포지션을 고려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뭐 잔잔하게 이렇게 큰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분인데 요즘 좀 발언이 좀 사실 좀 강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심지어는 또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의 때 평소 정세균 총리와의 모습은 좀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거칠게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예. 단호한 어조로 반론을 하셨어요. 네. 정세균 총리가 예전에도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인품이 온화하시고 예. 그런 분이어서 조금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총리도 대권 주자고 현직 총리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당 내 대권 주자들 간의 지형에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그 대표께서 앞서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면 발언으로 해서 논란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좀 지형의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이 정세균 총리도 향후에 본격적인 이제 대권 행보를 총리직을 그만둔 이유겠죠. 그거는 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당내 그 지지층에 좀 어필하는 이미지와 면모를 예. 만들기 위한 그런 변신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로 예정돼 있죠. 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가 상생과 협력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랜선 신년 인사회에서는 통합을 강조했고요. 네네. 이런 키워드가 좀 달라지는 부분,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방역, 민생, 경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정부가 이뤄냄으로써 예.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생과 협력, 즉 연대와 협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가치나 태도 아니겠냐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19 그 방역이 중요한 게 이게 이 건강이나 국민들의 안전, 생명 보건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예.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방역이 최대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주도의 그런 이 경제 활성화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경제 활성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지금 정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추미애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들마저 분열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이나 여당이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있었는데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새해에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 메시지 같은 것들을 대통령께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면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겠죠. 예, 아직 그거는 상고심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이게 논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신년사에서 그 언급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18일 날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상고심 재판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나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지켜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마지막 밑줄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북한이 이 8차 당대회 이 통해서 5년 만에 이제 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네.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는데 또 비서제를 부활시킨다고 하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이런 당 규약을 5년 만에 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봐야 일단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당 규약의 위상은 네. 헌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이번에 5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거는 결국 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굉장한 교착 상태에 있고 예.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에도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런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핵무력의 강화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정부를 향해서 예.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천명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강대강이고 선대선이다.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정무국을 5년 전에 만들고 비서국을 폐지했다가 예.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이전 시대로 즉 뭐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로 이 노동당 집행 체계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해석들을 보면 이게 정무국을 만들고 나서 당직이나 혹은 정부직에 너무 위원장들이 많이 남발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당의 권위가 안 서고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안 서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비서제로 돌아가서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현재 국무위원장인 예. 김정은 위원장만이 갖도록 함으로써 당과 위원장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당무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같은 걸 높이겠다. 뭐 이런 그 판단의 보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8차 당대회 내내 지금 핵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언급이 있으려나요? 어떻게 될 걸 예상하십니까? 뭐 원론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쪽에 강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 네. 메시지는 그 상대방인 미국을 향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그 결국에는 이제 남북 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해야 과거와 같은 그런 화해 모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강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9일 오후 2시 40분쯤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을 향하던 예. 스리위자야 항공 여객기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 네, 레이더 기록을 보면 해당 여객기는 이륙 4분 뒤 자카르타 앞바다에서 움직임이 멈췄고 1분 만에 1만 피트가량 급하게 하강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거의 그러면 뭐 이렇게 추락 한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고 여객기는 자카르타 북부 해상 란짱섬과 라키섬 사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 비행기 동체 파편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그리고 청바지, 머리카락 등을 발견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56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 등 62명이 탑승을 했고 이 중 미성년 승객도 10명에 달합니다. 한국인이 혹시 탑승했진 않았습니까? 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탑승객 명단을 확인한 결과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재 자카르타 북부 란짱섬과 라키섬 사이를 중심으로 수색 중인데 아직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현대 수색팀은 블랙박스 등에서 전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 2개를 찾아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블랙박스 위치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와 옷가지, 금속 파편 등을 발견했다고 당국은 전했고요. 이 원인으로는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감안해서 이 제어 시스템 결함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요? 해당 비행기는 예. 네네 해당 비행기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2003년 설립된 스리위자야 항공은 여객기 19대를 운용하는 저가 항공사로 인도네시아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입니다. 예. 네, 사고 여객기는 지금 1994년 5월 도입한 보잉 737-500 기종으로 예. 약 26년간 운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2018년도 라이언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세계에서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던 보잉 737 맥스와는 또 다른 기종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소식 좀 보죠. 최근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 상대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추미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서 재판할 수 없다, 이런 국제관습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서 예.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예.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본은 지금 뭐 ICJ 제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CJ 제소가 유력한 선택지고 예. 여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입장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9일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예. 구체적으로 ICJ 제소 방침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예. 위안부 문제가 네.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해야 하는 ICJ의 강제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제소를 해도 여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무산이 됩니다. 예, 일종의 뭐 국제 여론전으로 지금 서의 의미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IC 제소를 해도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자, 네. 중국 쪽 가볼게요. 허베이성, 베이징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1,800만 네. 명 7일간 외출 금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8일 중국 예. 허베이성의 스저당과 싱타이 두 도시 주민들에게 앞으로 7일간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도시 봉쇄를 내린 거죠. 지금 스자당 방역 당국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완료했으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스자당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9일 오전부터 각 지하철 노선 운영도 중단했고요. 예. 싱타이시도 8일 저녁 전 주민이 일주일간 집에 머무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두 도시의 인구는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당이 1,100만 명, 싱타이가 740만 명으로 합치면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신한통신은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 두 곳이 예. 동시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까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지 분위기가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그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진페이 허베이성 부성장은 스자당시와 싱타이 난콩시의 모든 마을과 단지는 폐쇄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신화통신은 주민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시저장이 일시정지됐다면서 거리는 순식간에 썰렁해졌고 방역 관련 차량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등 아주 텅 빈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순출란 중국 부총리는 코로나 감염자가 집중 발생한 스저장의 사오거장 마을 등 현장을 시찰하고 조속히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죠? 네, 이렇게 중국이 허베이선의 확산세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건 이 지역이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허베이성에서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14명의 확진자와 16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예. 이들은 모두 스자당에서 나왔는데요. 다만 감염자 수는 하루 120명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스자당의 감염자는 며칠 만에 300명 넘었는데요. 전날 하루 중국 전역의 본토 확진자 수는 17명으로 이 중에 14명이 허베이성이고 나머지 3명은 랴오닝 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 미국으로 가보죠.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사당의 시위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을 해서 이것저것 다 부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일 CNN 방송은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11일에 상정하고 이번 주 초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탄핵안을 비롯 지금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인 수정헌법 25조까지 이것들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등 모든 방안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다음 주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거는 그럼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네. 대신 남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신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탄핵안 초안도 좀 지금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 이미 초안 작성도 마쳤는데요. 예. 지금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겐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과 반란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반란 선동 혐의요? 예. 네, 지난 6일에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사실 자신의 무슨 그 대변인이다시피 써먹은 게 트위터 계정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 트위터 계정 이거 잠정 삭제가 아니라 완전히 삭제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는 8일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요.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고 그동안 올라와 있던 모든 게시물들이 차단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날 트위터는 일시적으로 12시간 동안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가 예. 하루 뒤에 재개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정이 풀리자마자 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8일에는 저를 위해 투표한 위대한 미국 애국자 7,500만 명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 이렇게 썼고요. 트위터는 이 게시물들도 폭력을 미화했다라고 예. 봤습니다. 트위터는 그래서 이 게시물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를 모방하도록 격려하고 또 고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트위터 계정은 그냥 개인 거잖아요. 또 네. 그 대통령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 계정이 막히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공식 트위터로 또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공식 트위터에 트위터가 민주당 그리고 급진 좌파와 결탁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나의 계정을 없애 나를 침묵하게 했다 이러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예. 하지만 이 게시물도 올라온 즉시 삭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손성문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3부 마칩니다. 잠시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 계속 연장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인내심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웃지 않겠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 제기했습니다. 자, 구자랑 변호사님 그래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재령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금 그 대상 업종들 반발이 심각한 게 아무래도 그 핀셋 대응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돼서 예. 업주들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 형태로 이제 구체화되고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이분들 주장의 핵심은 왜 우리만 특별히 피해를 보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현재 설정된 조치나 설정의 그 단계에 대해서 납득이 어렵고 예. 단계를 일반적으로 올리는 대신에 핀셋 규제를 대신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업 제한 조치가 특정 업종에만 특별히 과도하게 집중돼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 이게 지금 형평성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상태로 연말 대목 장사까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상인들께서는 지금까지는 순순히 따랐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 지금 살려달라고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정부가 그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 헬스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을 네. 일부를 풀었어요. 근데 예. 이게 더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아동, 학생, 교습 목적일 때 구인 이하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게 혜택을 보게 돼서 추가적으로 좀 혜택을 보는 업종이 사실 별로 없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불만이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성인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구인 이하라고 해서 허용하는 게 아니라 교습 및 강습 목적에 한해서 아동, 학생에 대해서 허용한다 이런 식이니까 예. 특히 뭐 헬스장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조치다 이러면서 지금 더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헬스장에 사실 뭐 그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경우 별로 없고 그리고 그렇죠. 9명을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경우도 없고 가더라도 그렇죠. 강습은 안 하잖아요, 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서 조치가 현재 상황을 지금 제대로 알고 한 조치냐 이런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탁상 뭐 행정이라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상인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불복 움직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소원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단체 행동이나 시위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이미 한 적도 그리고 있죠. 청와대 앞에서 그렇죠.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법적 조치가 지금 구체화되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예. 민사상 손배 청구, 뭐 행정소송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 가장 이슈가 된 게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 이게 지금 아마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헌법 소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헌법 소원은 좀 눈에 띕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긴 한데 이게 예. 사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다투게 되거든요. 예. 근데 행정처분은 다투더라도 그게 제한 조치가 법에 근거한 것이라 가지고 예. 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처분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법원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근거가 된 법률을 다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도 우리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아예 그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그래서 헌법 소원을 이제 제기해가지고 지금 법률과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내려진 처분 이거를 이제 같이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는 게 예. 가장 유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헌법 소원이 가장 좀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헌법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 근거한 법 자체가 이제 그 기본권 제한을 바로 나타내면 그게 직접성이 있으니까 법률을 다투게 되고 예.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고시가 문제되는데 그걸 이어받은 고시가 영업 제한 조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상은 고시를 다투게 되긴 합니다만은 예. 심판 대상은 감염 예방법이랑 고시를 이제 같이 심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예. 고시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요. 그 37조 2항이죠. 예, 국민의 맞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두라는 의미지 법률에 근거만 뒀다고 해서 무조건 합헌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수준까지는 아무리 법률로 하더라도 예.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준을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법률로서 제한한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조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법률을 이제 시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분들이 이거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구체적인 대상 뭐로 봐야 됩니까 지금? 예, 맨 처음에 그 근거 조항은 감염 예방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영업 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예. 그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성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나의 그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예. 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 예방법이 시도지사 등이 집합 금지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예. 서울시가 이 근거에 기해 가지고 고시를 통해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고시를 다투게 되고요. 가장 이제 핵심되는 문제는 감염 예방법에서는 제한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할 때 이와 결부해 가지고 보상을 해라는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시에서도 지금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제한만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헌법 재산권 규정 보면은 그걸 23조 보상이 나와 3항에서 있죠. 예. 그렇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면서만 수용 사용 제한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작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도 취했는데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 지금 그래서 특히 지금 헌법소원에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다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 필요에 이제 시민의 뭐 재산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데 특히 수용이지 않습니까? 그 네. 부동산을 강제로 사실은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빼앗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감염위반법에 안 나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어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가장 탁 와닿는 흔히 아는 게 수용이잖아요. 예, 국가가 예. 어떤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네. 부분에 사인의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수용을 하고서 그 대신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그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예. 지금 감염예방법에서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그 방역을 위한 조치를 국민에게 지금 일부 이제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예. 만약에 그것을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헌성이 좀 있다고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예방법에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고 또 고시도 그에 따라서 또 뭐 구체적인 어떤 보상해주는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다투겠다 이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법에도 지금 일부는 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좀 더 평등 원칙하고도 좀 문제가 결부돼서 될 수 있는데 예. 감염 예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을 위해서 어떤 병원들이 지금 지정돼가지고 코로나에 예. 대응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 받아들여가지고 평소처럼 영업하고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동원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역을 위해서 병원이 동원됐다. 이게 지금 공적 목적을 위해서 일반 병원이 동원됐기 때문에 손실을 예. 보상한다. 이 개념이 지금 들어맞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 지금 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거기서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예. 그 영업 제한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손실 보상하게 되는 상황이랑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있고 이 경우에는 없다. 이런 것도 지금 법의 미비한 부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현재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사건 인법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상공인분들 가운데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살펴보게 될까요? 뭐 재산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예. 재산권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자신의 업체를 지금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게 지금 재산권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제 과도한 제한인지 이것을 이제 심사 대상으로 볼 것이고 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이것도 또 이제 함께 다퉈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 한계를 넘어섰는지 이게 핵심이 되고 이와 결부돼서 그 왜 보상 규정이 없냐 이게 지금 입법에 미비한 부분 아닌가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 아니냐 이게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이 아마 쟁점이 될 것이고 예. 아마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또 뭐 직업의 자유라든지 또 평등 이런 기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 뭐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제소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기본권은 다툴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심사 대상으로 올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아마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연히 업장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수익을 못 얻는 재산권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당장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그 심사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업종의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 예. 그리고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 뭐 어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이제 업종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방식, 이렇게 3단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방식이 좀 심사 기준상으로는 제일 낮기는 합니다. 네. 낮은 단계의 이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합헌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낮은 단계의 그 방식으로도 제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의 그 제한이 이제 과도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예. 지금 그래서 업종별로는 현재 조치가 좀 과하다. 네네. 더 낮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를테면,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예, 가림막.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시간당 인원 제한을 하겠다. 예. 뭐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겠다. 지금 사실 업장의 그 구체적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서 9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요거를 지금 당장 해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헌법 소원에 가면은 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과도한 제한이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평등 원칙 같은 게 어떻습니까? 예, 평등 원칙 경우에는 그 핵심이 같은 것은 같게, 예.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지금 평등 원칙의 핵심이고 그게 심사 기준이거든요. 예. 지금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업종 사이에서는 영업 제한 조치에 차이가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업종 간의 차이를 두는 게 맞냐? 그게 방역에 있어서 차이를 둘 만한 사유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그래서 차별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업종별로 차이를 뒀다면 아마 이제 위헌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재산권하고도 평등 원칙이 결부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예방법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상을 해주고. 하고 어떤 것은 보상하지 않는 거 이게 네. 지금 합당하게 지금 차이를 둔 게 맞냐? 네네. 혹시 합당한 차이가 없는데도 누락이라면 이거는 입법 부작위가 맞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게 두 가지가 결부돼 가지고 예. 심사될 수 있고 지금 위헌성을 그래서 이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좀 하겠죠. 예. 자, 정말 이 코로나19 장기화되고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히 그냥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는 그대로 두면서 핀셋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희생이 사실 큰 건 맞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소송 제기하는데 이게 인용 가능성 이게 어느 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뭐 지금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 뭐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뭐 그런 것을 따지면은 사실 이렇게 판단이 간단치는 않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상 규정이 없는 것까지 아울러 고려를 하면은 네네. 좀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예. 네, 이건 충분히 지금 소상공인들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예. 인용 가능성도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장기간이 되면서 장기간이 될수록 이 조치가 위헌성이 더 이제 올라가는 시기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용 가능성은 저는 좀 꽤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분명한 거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업종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역을 위한 일반적 조치에 의해 가지고 작년 1년 이 사업이 거의 다 이제 못하게 된 셈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도 정당 보상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데 감염 예방법에서 이게 지금 없다면은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기 전에 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입법 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오늘부터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지급이 됩니다. 네. 이런 걸 받게 되면 또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네. 이런 유연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용 가능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 없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네.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제한은 업종별로 핀셋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그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당 보상으로 이게 논의됐던 게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지급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액도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은 200, 예. 일반 업종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 이게 정당 보상을 고려해가지고 업종별 피해액을 따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되고 있는 핵심하고는 조금 예. 벗어난 얘기 같고 네. 그리고 보상 액수가 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위헌성 제기하기에도 매우 예. 부족해 보입니다. 개념상으로 지원금이 아니라서 지금 보상에 대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위헌성 예. 제거의 요인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적으로 네. 다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인법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에 김하성에 이어 또 한 명의 메이저리거 볼 수 있을까 살포시 기대했는데 살포시. NC의 예. 외야수 나성범 선수 결국 태평양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예. 그 포스팅 비공개 경쟁 입찰 마감 시한인 어제 아침 7시까지 어느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그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손잡은 상황이었죠. 그 박찬호, 류현진의 대형 계약을 이끈 거물이라서 예. 나성범도 미국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여러 상황이 겹쳐서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이제 나성범 선수 부상 때문에 이게 사실 기대했던 바 못 이루는 네. 상황 아닌가요? 네, 2019년 5월에 주루를 하다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연골판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어요. 네. 예. 지난해에 복귀를 했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보는데도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평균 15개씩 하던 도루도 작년에는 딱 3개를 했고요. 예. 보라스 에이전트는 5툴 플레이어라고 세일즈를 했는데 발 빠르고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수비도 정교한 타격도 좋고 파워까지 두루 갖췄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빅리그 눈에는 부상 이후에는 더 이상 5툴 선수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예. 아무래도 32살로 적지 않은 나이도 걸림돌이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메이저리그 관중도 없이 정규리그 딱 60경기 했잖아요. 예. 돈줄이 좀 마른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한파 속에 나성범은 다시 NC 소속으로 2021 시즌 준비해야 됩니다. 예. NC 구단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얘기를 밝혔는데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 NC의 2년 연속 우승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에이스인데 어찌됐건 간에 예. NC가 연봉으로 얼마를 챙겨줄지 작년은 5억 원이었는데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새벽에도 토트넘 경기 있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나왔습니까? 푹 쉬었습니다. 네, 토트넘 에이스가 예. 웬일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대회가 프로 아마추어 최강팀 가리는 FA컵의 64강전이었고요. 예. 상대가 무려 8부 리그 팀이었습니다. 8부 리그. 마린 FC라는 팀인데 예. 선수들 축구 선수지만 선수가 또 아니에요. 배관공, 교사, 환경미원 이런 직업이 있고 예. 주말마다 리그에 하는 사실상 동네 축구, 조기 축구 이런 개념인데 예. 인구 5만 명의 작은 마을 크로스비에 경기장은 주택가 정말 한복판에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예. 라커룸도 번듯하게 없어서 웨딩홀로 쓰이는 연회장에서 전술 회의를 예.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실력을요. 예.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지금 네. 영국에 보면 시골에도 곳곳에 축구장들이 그렇죠. 기본 1개, 2개, 3개 막 모이는 게 되게 많고 네. 이분들이 주말 되면 거기서 모여서 하루 종일 공을 차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잘 찹니다. 네. 무시할 순 없다. 네. 그건 맞는데 상대는 어찌됐건 이길 생각은 당연히 안 하는 모습이고 예. 꿈의 대결이다. 손흥민과 유니폼을 바꾸고 싶다. 이런 굉장히 설레하는 팬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모리뉴 감독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상대를 존중, 리스펙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네. 물론 토트넘 선수들한테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지면 그건 내 탓인데 네. 오늘 지면 니들 탓이다. 이렇게 네. 농담 섞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마린 FC 벌떼 수비 두껍게 수비로 내려앉은 데다가 예. 잔디나 경기장 환경 이런 게 여러모로 달라서 토트넘 선수들이 초반에 좀 고전하나 싶었는데 예. 전반 24분에 첫 골을 시작으로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가 해트트릭 했고요. 예. 끝나고 특급스타죠. 예. 가레스 베일에게 유니폼 바꿔달라고 선수들 약간 팬미팅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푹 쉬었습니다. 다음 경기 네. 언제입니까? 일단은 14일 새벽인데요.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상대가 에스턴 빌라인데 예. 여기 1군 9명이 코로나19 확진됐어요. 사실상 한 팀이 다 그래요? 아픈 건데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미 취소됐다 이렇게 발표한 현지 언론도 있습니다. 예. 토트넘은 원래 박싱데이 때 예정되어 있었던 풀럼전이 연기된 데 이어서 또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모리뉴 감독은 오늘 FA컵 끝나고 준비한다. 누구도 나한테 경기 안 한다고 말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모리뉴 감독이 이렇게 날카로운 게 지금 이 경기를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에는 할 경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릴까 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위로 선두권 경쟁 중이고 예. 유로파리그, FA컵, 리그컵 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자꾸 미뤄지면 중요한 경기들이 예. 시즌 막판인 4, 5월에 다 몰리게 되는데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에도 사실 유로파 리그 예선을 뭐 이 나라 저 나라 병행하면서 17일 동안 무려 7경기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예. 뭐 손흥민 선수 혹사하는 거 아니냐, 좀 슬럼프다, 체력이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예. 모리뉴 감독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벌 받을 이유가 뭐냐, 경기 연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3호국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마치기 전에요. 그 구자령 변호사와 그 인터뷰할 때 그 청취자 0627님께서 재난지원금은 국가 보상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많은데 이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같은 시각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